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3선을 마치는 이시종 지사가 노영민, 김영환 후보를 초청해 충북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도정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학연과 출신 정당 등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두 후보지만 일전을 앞둔 터라 다소 견제와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주용관 기자입니다. 대진표가 완성된 뒤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 함께한 노영민, 김영환 후보. 기자들의 요청으로 팔을 두르고 어깨를 맞대기도 했지만 이내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지 않고 앞을 바라보거나 책상 위에 설명 자료를 응시했습니다. 학연과 운동권 경력, 출신 정당 등 겹치는 부분이 많은 너무 잘하는 사이지만 일전을 앞둔 터라 견제도 있었습니다. 노 후보는 수도권에서 정치 활동을 해온 김 후보를 겨냥한 듯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을 비판했고 그동안 수도권 중심 개발론자들이나 국가 균형 발전 반대론자들 방해를 뚫고 우리 충북이 이루어낸 업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지금 충북에는 다른 방식의 도전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12년 만에 도정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고 또 도약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약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의 정책 대결도 공이 울렸습니다. 노 후보는 탄소 저감을 위한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언급했고 김 후보는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를 옥산과 오창까지 연결하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향후 기후에너지국을 신설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청주 공항에서 오창을 연결하는 그런 구상은 없었는데 당초에는 도정 설명회 시작과 마무리 자리에서 두 후보와 참석자들과의 기념 촬영이 예정돼 있었지만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지사의 지시로 계획된 촬영은 취소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충북이 요청한 사업 상당수가 포함된 정책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할 충북 관련 정책과제에는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건설과 방사광 가속기 지원시설 구축,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타운 조성, AI 영재고 설립,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등 7대 공약 15대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충청북도가 정책과제 반영을 요청했던 무예 올림픽 지원을 비롯해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과 중부권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은 5개 지역 현안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충북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초등학교 학생 맞춤형 담임제 도입, 안심학교 전담기구 운영, 그린 아웃도어 스쿨 운영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경쟁 예비 후보들이 제기하는 학력저하 논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일축한 김 예비 후보는 앞으로 도내 전 지역을 돌며 100여 개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률은 예전만 못하고 있죠. 접종 대상자 대비 13%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들며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충북도민은 90%가 넘습니다. 백신 효과를 강조하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었는데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충북에서 1차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친 142만 5,559명 중 사망자 수는 373명. 비율로 따지면 0.026%에 불과하지만 미접종자 16만 5,924명 중 사망자 수는 293명으로 비율은 접종자들보다 7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4차 접종률입니다.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3차 접종 이후 4개월 직후 4차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 11월 3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내 60대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10% 초반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95%가 60대 이상이라는 점은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벌써 상반기에 접종이 이미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이제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면 접촉이 많아진 점과 예상치 못한 변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2018년 15만 명에 달했던 충북 자영업자 수가 연평균 4%씩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빠른 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졌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충북의 자영업자 2만 명이 영업 부진과 부채 증가 등으로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다 대출이에요. 그건 지원금이 아니에요. 대출이지. 대출은요, 말 그대로 빚입니다. 최근 4년간 충북 자영업자 평균 부채 증가율은 19.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사업장 유지마저 힘겨워진 겁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충북 GRDP의 연평균 성장률은 4.7%로 전국 최상위지만 1인당 개인 소비는 최하위입니다. 18.0%로 전국 2위를 기록한 소득 역외 유출, 타 지역 소비와 고령화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정주 여건과 소비 시장을 개선해 역외 유출을 줄이고 도내 지자체별로 발행 중인 지역 화폐를 통합하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중앙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맞춤형 자영업 대출관리제를 도입하고 도내 자영업의 체질 개선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폐업을 유예하고 있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상환금이 없어 폐업조차 미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장기 상환 제도와 업종 전환, 전직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페이에 기부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기부미로 이름 붙여진 이 서비스는 청주페이 앱에서 충전된 금액만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페이는 지난 2019년 첫 발행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누적 카드 등록 수가 첫 해 10,000장에서 지난달 약 36만 장으로 늘어났고 만 14세 이상 청주 시민의 절반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주페이가 도입된 지 4년째, 도내 지역 화폐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 플랫폼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충전 잔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미 서비스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선행을 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선뜻 못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서로 그 조금 잔액이지만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최소 1,000원부터 청주페이에 충전한 금액만큼 손쉽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4가구씩 투명한 추천 절차를 통해 후원 대상자가 선정되고 성금은 청주페이로 충전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그다음에 43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해서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희망복지지원팀과 연계하여서 청주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생명수도 되고 그야말로 엄청난 그 활력소가 된다고 봅니다. 기부 영수증 발급은 물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주페이 기부미 서비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2년 동안 꽉 막혔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본격 재개됐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한숨만 내쉬던 농가마다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에서 수박 농사를 주로 짓는 신월종 씨는 지난해 이맘때쯤과 비교하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이 농가로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2~3명과 함께 농산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2년 전부터는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촌에 이제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농토는 같이 지었는데 엄청나게 좀 힘이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2년 동안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 오이 재배 면적을 절반까지 줄인 김태옥 씨. 인력난으로 계속 고생했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1명이 합류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그 오이는 매일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고생을 많이 했지만 2년 동안은 앞으로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음성 6명을 시작으로 제천과 영동에 70명이 들어왔고 이번 주 단양에 7명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올해 충북도 내에 추진된 1,464명이 모두 입국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 들어와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근로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이제 그 체류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일 바쁜 시기에 농가별로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시기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일손 부족으로 시름을 앓던 농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청주 용암 2동과 진천 덕산 등 8곳에 119 안전센터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19 안전센터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맞춰 중지했던 소백산 국립공원의 대피소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피소를 시범 개방하고 7월 1일부터는 격리실을 제외한 대피 공간을 전면 개방합니다. 소백산 제2연화봉에 위치한 대피소는 최대 110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5월 2일부터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